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 네, 2020년 하반기 한국거래소 자기소개서 문항문서입니다. 네, 작전명. 자, 모두 따라하세요. 5번 문항은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써야지만 2차 면접 최후에 승리할 것이다. 네, 실질적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는 1.25랑 1.5에서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오늘은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되고 안 되고는 뭐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완전 신의 직장 오브 신의 직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자소서의 이제 5개 문항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이 1차 면접, 2차 면접에서 기본적인 스펙, 뭐 여기는 어느 정도로 뭐 스펙을 보긴 보겠죠. 그러면 이 스펙을 뛰어넘었을 때 이 단계별로 그 1차 면접 끝나고 2차 면접 끝나고 이 단계별로 이렇게 좋은 회사에 이 면접을 보러 오는 분들은 여기를 2, 3년 준비하거나 정말 난다 긴다 하는 분들이 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어떤 분들이 들어갈까요? 자, 여러분들 이 준호플로가 보기에는 이런 데는 정말 스펙도 갖췄지만 실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실질적인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다. 자, 별표 치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이 준호플로의 강의를 그냥 서류 통과만 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최종 2차 면접 최종까지 합격하는, 자, 1차 면접도 통과하게 하고 2차 면접까지 합격하게 하는 그런 자소서를 만들려고 이 준호플로의 강의를 봐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이 5번 같은 문항에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임을 입증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미 이 5번 문항의 내용에서 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인재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이 한국거래소 이런 데는 시험 잘 보고 그냥 이제 뭐 스펙 보고 어느 정도 뭐 서울대나 이런 사람들이 가겠지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기관에서 정말로 최종에서 살아남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실무 능력이 입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이런 뭐 금감원이든지 이런 한국거래소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데 들어가는 분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어떻게 얘가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고 이런 나름의 논리도 있고 이런 실무적인 역량을 갖췄지? 이래서 이런 회사들이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준호플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자, 근데 자소서는 그래도 이 다 중요하지만 여기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당연히 이제 지원 동기일 거고요. 그 1번, 5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직무적인 역량을 잘 준비해왔는지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2번이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강력한 조직의 압박, 극한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멘탈을 보여주는 그런 게 노출되는 가치관. 그리고 마지막은 4번은 조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갈등 상황,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 충돌하는 그러니까 충돌된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풀어왔는지 문제 해결 능력 4번입니다. 자,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번, 5번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5번이 제일 중요하다. 왜? 여러분들은 이 준호플로의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은 최종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이제 1번부터 가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입사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입사 후 한국거래소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조직 차원과 개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게 700자인데 괜히 보면 이 조직 차원하고 개인 차원은 뭐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범하는 오류가 결국 쓰다 보면서 자신의 의견만 들어가 있지 자신의 경험이 노출되어 있지 않다. 자, 근데 준호플로가 말하는 이 지원 동기는 뭐다? 자신의 경험이 노출돼서 경험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글의 흐름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쓰다 보면은 저의
여러분들의 목표에 대해서만 조직 차원의 어떤 자신의 의견, 자신의 경험이 노출되지 않고 자신의 과거의 이력이 노출되지 않고 조직 차원, 개인 차원 자신의 목표만 그냥 의견 위주로만 써주게 되니까 결국 이 자소서를 평가하는 데에서 이 지원자를 평가하는 요소, 결국 자소서란보다 과거의 자신의 경험이나 준비해온 이력이 노출돼서 그게 팩트가 돼서 그걸로 그 설득을 하는 글이다. 그러면 이런 목표를 제시한 다음에 나는 과거에 이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또 이런 준비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다. 그런 걸로 설득이 들어가야 되는 거다. 자, 이런 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 평가에서 이 평가자가 이 사람이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 있겠구나 라고 이제 설득을 당해야 되는데 그냥 목표만 제시하니까 뭐지? 뭐 이거 목표는 누구나 다 나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목표도 중요한 거는 실제 내가 지원하고자 하고 있는 직무에 그 한국거래소 다니는 사람들까지 만나봐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역량을 쌓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이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어느 정도의 그런 실무자들과 인터뷰도 필요하겠다. 그건 당연히 준호플로의 강의를 본 분들은 그런 인터뷰 과정을 이미 했을 거다. 자, 그런 과정들을 한 분이 이런 문항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쓸 수 있을 거고 그게 1차 면접이나 2차 면접 때 자연스럽게 이 자소서에 있기 때문에 대화를 면접관들이랑 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1번 문항은 이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입사하고자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결국 여기도 다 똑같습니다. 제가 계속 공공기관 설명할 때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이다. 자, 공공기관인데 그러면 공공기관은 없을 때 한국거래소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없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 보면 없다고 가정하고 이 자본시장을 해석해 보면 이 기관이 없으면은 사회적으로나 이런 시장에서의 이런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게 기관의 역할이다. 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기관의 역할을 생각을 해보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다 지을 수 높겠지만, 그냥 자본시장의 꽃, 뭐 약간 이런 수준의 레벨로 쓰지 말고, 결국 이 기관이 하고 있는 어떤 그 시장에서의 역할을 조사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로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가 될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본시장에서의 역할만 볼 게 아니라 이게 뭐 영향 있는 사람들이 뭐 개인 주주라든지 뭐 실제로 그 법인 이 회사 이 IPO 뭐 공개하는 이런 회사라든지 이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뭐 실제로 정부 기관이라든지 그런 이해관계자들에서의 어떤 이제 이 한국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있을 거다. 자, 그런 핵심 역할들을 딱 이제 나열을 해놓고 그런 관련돼서의 어떤 정확한 역할을 뽑아내는 이런 과정들. 이게 실무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제대로 이제 기관의 역할을 어떤 하나의 키워드로 그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명확하게 기관의 핵심 역할을 딱 뽑아내고 그러면은 기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조직적으로 딱 쫙 펼쳐본 다음에 이 조직별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쫙 다 검사가 엑셀로 다 정리가 장표가 돼 있어야 그래야지 이제 이런 문화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딱 키워드 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리고 그런 기관이 가지고 있는 핵심 사업 중, 자,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지원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런 핵심 사업을 쫙 다 적어보세요. 자, 과거에 최근 5년이나 10년간 다 적어놔 보고 그러면 거기서 가장 최근이나 그 과정에서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가장 최근이 아니더라도 가장 인상 깊었던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한국거래소의 어떤 지원 부서에서 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잘한 점을 꼭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기관의 핵심 역할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거 뭐 못하네요. 지원했다고 해서 첫 줄을 시작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원 분야에서 쓰기 어렵다고 한다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분야에서 쓰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런 제가 아까 말했던 이런 전체 포괄적인 부분을 접근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로 가고 싶은 지원 분야가 명확해서 그런 지원 분야에서도 내가 가고 싶은 조직이, 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조직 분야. 그런 분야에서 이제 그런 사업을 다 조사해 놓고 거기서 잘하는 사업에 대해서 콕 집어서 쳐주기 시작해라. 근데 자꾸 여러분들 반문할 거면, 제가 지금 이 부서 뽑지도 않는데 제가 가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조사했다가 나중에 그쪽 분야에 TO가 없으면 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이 정도까지 준비해갖고, 이 사람은 지금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게 명확하니까, 목표가 명확하니, 나중에 들어와서, 그러면 면접 때 물어보겠죠. 당신은 이 부서에 보내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않고, 아니면 중간에 퇴사할 거냐?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한국권에서 들어가서 퇴사하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뭐 나중에 진짜로 막 더 높은 그런 그 증권사나 뭐 이제 이런 데 스카웃 되지 않는 한 없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저는 뭐 어느 부서에서든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일을 제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제가 원하는 부서에 옮길 수 있도록 뭐 열심히 준비해 보겠다, 들어가서. 이 정도의 답변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그냥 들어가면 장땡이고요. 한국이 망하지 않나 당연히 돈을 많이 벌 거고, 지금 같은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주식 거래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을 겁니다. 그 할 때마다. 네, 그리고 거의 갑일 테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한국거래소에 대한 이런 문항을 쓸 때는 정말 목숨 걸고 써야 된다. 자, 그리고 다시 이 조직 차원이나 이 개인 차원에서 써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잘하고 있는 사업에 나의 어떤 직무 역량으로 어떤 부분을 더 강화시키겠다. 이게 내 목표가 돼야 되는 거고요. 또 개인 차원에서는 이거는 뭐 한두 줄 정도 그냥 쓰세요. 짧게.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도 나는 어떤 수준의 레벨에 도달하는 게, 자, 이런 게 나의 어떤 목표이고, 그리고 그 현재 이런 경험, 그리고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하면서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아니면 이런 레벨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주도적으로 했던 핵심 경험이 있다면 그 핵심 경험을 길게 써도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들, 이게 700자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한두 줄 써야 되는 거, 이거 두 줄 이내로 끝나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 조직 차원도 한 줄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이 개인 차원이 뭐다? 300자, 400자, 500자까지 가야 되는 거다.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 문항에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 별표 치세요. 이 부분인 거다. 이 부분. 현재 물결 표시.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착오하는 게 결국 내가 개인 차원에서 네, 죄송합니다. 개인 차원에서 이 한국거래소에서 이 정도 이 지원 부서에 이런 직무에 이 정도 레벨에 도달하는 게 목표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준비해 왔다라는 걸로 설득하는 글인 거다. 그리고 앞단은 임팩트를 주고 정말 뚜렷하구나, 이 지원 동기가. 그러기 위해서 임팩트를 주는 구간인 거고, 결국 여기서 평가자들이 보려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가 300자, 500자 늘어나는 게 이 질문의 이 문항의 내재 의도라고 하겠다. 유능한 사람은 필요한 말만 쓰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불필요하게 여기서 막 목표 막 구구절절 얘기하고 막 개인 차원으로 막 조직 차원 막 이렇게 해서 막상 읽다 보면은 명확하지가 않다. 왜냐?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실제로 이 조직 차원, 개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아직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이 문항에서 적절하게 접근하려면 이 개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잘 준비된 사람인지, 그런 경험, 아니면 임팩트는 큰 경험 하나가 있으면 거기서 자신이 역량 발휘했던 걸 쓰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게, 그럼 이번에서도 지금 제가 준호플로가 잘 준비돼 왔는가, 이제 겹치지 않나요? 그럼 과거 제시 지난번에 뭐 어떤 목표 가지고 있었고, 이런 노력을 나열식으로 써줘라 했거든요. 자, 여러분도 어느 정도 겹쳐도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좀 더 풀어서 써야 되는 거다. 자, 이거는 짧게 쓰더라도 여기서는 나의 어떤 이 중간에 내가 이런 전문성, 이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했었던 노력,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했었던 이런 경험 같은 것들을, 여기서 경험이 엄청 많을 텐데요.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핵심 경험 두 가지를 뽑아서 그거는 여기서 200자나 300자 정도로 써주면 되는 거다. 하나, 두 개 정도만. 그리고 나머지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노력의 과정들은 나열식 써주는데, 어느 정도 이게 20살 때부터 현재 나이까지 그 흐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20대 초반, 21살 때부터 그 이후부터 이런 거를 어떤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해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특정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경험에서는 내가 이런 역량까지 쌓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노력을 했고, 이런 사람들 인정을 받았고, 또 이런 기회까지 얻어서 이런 걸 경험하게 됐다. 뭐 주식 동아리나 뭐 실제로 뭐 주식 이 회사에 주식 관련된 뭐 증권 관련된 아니면 경제 관련된 인턴, 금융 관련된 인턴 했었던 거를 써주면 더 좋겠죠. 자, 그런 거를 2, 300자 써주고, 네. 어떤 내가 이제 실제로 그런 역량을 쌓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을 이런 과정 위주로 보여주면 되는 거다. 자, 여러분들. 자, 2번 끝났습니다. 자, 이제 5번이 중요하니까 맨 마지막에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 3번, 4번. 자, 이거 킥하게 하면은 이 주문표 항상 말하는 거다. 그냥 내재이도 보시고, 이거는, 정말 극한의 압박을 조직생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엄청난 업무적인 프레스를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런 프레스나 이런 뭐, 조직생활 적응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런 가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압박을 받을 때도 그거를 잘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럼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관은 어떤 집요함이나 근성을 느껴지게 하고, 그리고 직장 상사가 엉뚱 압박을 줘도 내가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멘탈을 어떤 가치관으로 보여주고, 그 가치관을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노출시켜서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가장 실패했던 경험이라든지 가장 어떤 업무적인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를 기한의 압박을 받았는데, 그거를 뭐 밤도 새고 뭐 어떻게 열심히 해서 그거를 극복해내서 결과적으로는 뭐 실패했더라도 이런 좋은 경험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 그런 과정이 드러나도록 쓰면 되는 거다. 자, 4번. 자, 이거는 여기는 문제 해결형 인재를 보려는 건데, 결국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는 결국 여러분들하고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 부서가 있다. 내가 지원 부서면 그런 실제 관련된 부서에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일 거고, 내가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일 거고, 그런데 내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도 그런 관련된 부서의 지원 부서 사람이 나보다 뭐 연차가 높거나 이런 선배인 경우에, 그럼 어떻게 일을 풀어나갈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그런 갈등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무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지. 이제 이런 거를 보려고 하는 문항인데요. 그러면 조직이나 이런 데서 뭐 소속장들의 갈등 겪었을 때 당연히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여러분들 조직에서 일할 때도 주변 동료들이나 타 부서 사람들하고 이런 감정적으로 이제 그런 게 상하는 상황이 많을 때, 이거를 그러지 않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현장 상황, 즉 실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파악을 해서 그런 거를 갈등 상황이나 풀리지 않는 이슈를 해결했던 경험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실무적인 내용이다. 별표치세요. 자, 따라하세요. 실무적인 내용을 써라.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대망의 5번. 네, 제가 좋은 회사다 보니까 정말 열변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국거래소의 최근 이슈를 뽑고, 자, 여러분들 본인이 생각하기에 뽑고, 자, 여기서 뭔가요? 자, 뽑으라고 했습니다. 뽑으라고. 자, 여러분들 이 문항의 초반의 핵심은 뽑고입니다. 뽑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다른 기업까지 다 같이 쓰다 보니까, 뭐 삼성도 쓰고 이제 대기업도 쓰다 보니까 뽑질 않고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이런 게 이슈가 있었네 하고 그 키워드만 보고 딱 썼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뜨끔하시죠? 자, 여러분들 이 문항에서의 5번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여기 이 한국거래소 떨어졌던 이유, 1차 면접에 대해 2차 면접에서 떨어졌던 이유, 이 5번 문항이나 특히 아까 1번 문항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글 해가지고 그냥 키워드 한번 찾고 그냥 끝났기 때문에 떨어졌던 겁니다. 자, 왜냐면 여기서 면접 보는 사람들은 이 글의 내용 수준을 보고 딱 판단이 됩니다.
여기 이 지원자가 정말 뽑은 사람이지, 여러 가지를 다 보고 확인해보고 다 기사 찾아보고 다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그런 거를 다 실제 최근 5년이나 뭐 3년 이내로 다 조사를 해보고 다 확인해보고 이 글의 처음 시작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 딱 최근의 기사, 중요한 사업을 한 것만 딱 따서 그거를 나름대로 자기화시켜서 쓰려고 했던 사람인지. 자, 이건 중수인데요. 아니면 그냥 그 키워드 따가지고 그 기사 내용 쓴 사람인지. 이 세 분류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한 가장 첫 분류, 뽑은 사람,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최근 이슈 한 가지 뽑은 사람인 것처럼 이 글 내용 수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국거래소의 이 제 강의를 본 분들 중에 2차 면접에서 떨어진 분도 있었을 거고요. 최종에서 1차 면접에서 떨어졌던 분도 있을 겁니다. 재도전하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힘들게 논술이나 이런 실제 그 직무평가, 직무시험 봐서 그 올라갔는데 1차에서 2차에서 떨어졌던 이유,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여러 가지의 이런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했던 사업들을 잘 보고 그 안에서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라? 카테고리화 해라. 자, 그러면 카테고리를 해보면 이 한국거래소가 정말 요즘에 최근에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 한국거래소의 상위 기관, 뭐 금융위원회라든지 뭐 지식경제부 이런 데서 어떤 정책 방향이 있을 텐데, 그런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 한국거래소가 요즘에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범하는 오류가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돼서 뭐 어떻게든지 이걸 풀어서 쓰려고 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가 있다. 이 코로나19 상황은 되게 불명확하고요. 되게 어느 누구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지금 방향을 정립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거에 따라서 자신이 해결 내지 방향을 썼다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 뎁스 있게 들어왔을 때 정말 이슈에 빠질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너무 이 코로나 이슈에 너무 포커스온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쓸 때는 전체적인 이 최근 5년에서 이제 포괄적인 방향으로 이런 어떤 접근을 하되, 거기서 이제 이슈를 하나 뽑아낸 다음에 그 이슈의 어떤 코로나19의 상황을, 그 주가 코로나19가 돼야 되지 말고 이 한 가지 최근 이슈로 뽑고 그 부수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뭐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그냥 부수적으로 코로나19를 표현해 주는 방향으로 서술을 해라.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이슈를 뽑은 사람인 것처럼 초반에 가장 최근 이슈를 이제 뽑아내 그 한 줄 딱 적어주고, 그거에 따라서 이 자신이 이걸 뽑은 이유. 자, 결국에는 이 뽑은 이유가 뭘 통해서 나오냐? 가장 최근에 이런 그 5년이든 3년 이내에, 자, 5년이 너무 많다 치면은 3년 이내, 3년 동안에 이 한국거래소가 했었던 그런 사업들 다 적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생겼던 어떤 이슈도 다 적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걸 다 적고 그 내용들을 다 확인하는 과정을 직접 하다 보면, 자, 직접 하는 게 보다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실무형 인재인 거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직접 하다 보면서 보니까 이런 게 가장 해당 이슈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네. 이 이슈가 가장 중요하네. 이런 게 보일 겁니다. 가장 최근 3년 걸 조사하다 보면 이런 게 보여질 거고. 근데 뭐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별표주세요. 그래서 이 문항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직접 하다 보면서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본인의 생각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본인 생각에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기준은 뭐다? 이거다, 별표. 결국 한국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이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다. 근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야,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기관이 가지는 기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전반적으로 이 한국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이 시장에서의 어떤 역할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경제학도나 여러 이 대학생, 신선한 입장에서 한국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이 기관의 역할은 이제 이런 거고, 또 자기가 또 재정의할 필요도 있다. 앞으로는 한국거래소가 이제 이런 역할이 아니라 이런 방향까지 가야 된다.
자신만의 생각을 하고 되고 그런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 이런 이 해당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 중에 이제 이런 이슈를 해결한 이런 사업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어떤 이제 한국거래소가 이제 중요한 이유, 이 해당 이슈가 중요한 이유를 뽑아낼 수 있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생각하기에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그거랑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나름 이 내용을 서술할 때 자신의 어떤 기준을 저는 이런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한국거래소에 이제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제를 뽑았고요. 그래서 이 이슈가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하고 이런 이슈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과거에 이런 사업에서 이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사업도 설명해 주고 또 그런 사업에서 이제 이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과거에 이런 성과 사업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걸 한다면 이렇게 앞으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과정을 직접 하라는 거고 바쁘더라도 이런 신의지장에 들어가려면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런 발전 방향을 정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쓸 때 이런 과정에서 느끼는 바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과거 사업에서 또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런 걸 기반으로 내가 이제 이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이런 근거로 활용하고 또 이런 발전 방향을 통해서 또 부족하면 해외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독일 그리고 일본 특히는 선진국 위주로 한국거래소와 똑같은 기관이 있을 건데 그런 기관이 했었던 것까지 찾아보고 그런 기관들이 이런 실제 문제 최근 이슈에 이런 내가 생각했던 이런 이슈에 이런 기관들이 했었던 이런 이력 그런 효과들을 자료까지 찾아본 다음에 그런 걸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한국거래소가 이런 과거에 비슷한 걸 했는데 그런 비슷한 것에서 이런 기대 효과가 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효과가 있을 거고 나는 이런 발전 방향을 난 제시한 거다. 이겁니다. 이게 실무형 인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쓸 때부터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실무적인 역량을 보여주듯이 실제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실제 이 글을 쓸수록 수치나 데이터 그러니까 구글에서 구글링 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이런 논문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자료를 보고 아니면 통계청이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발전 방향을 제시한 거에 대한 근거가 되게 수치된 명확한 수치된 데이터처럼 명확할수록 그런 설득하는 글일수록 이 친구는 들어와서 정말 일을 잘 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구나. 자, 여러분들 그냥 갓 졸업한 풋내기 대학생이 아니다. 이 친구는 정말 이 한국거래소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로 조사해서 이 5번 문항을 쓸 정도로 실제 이런 실무 역량을 갖췄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하는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서 1년차, 3년차 안에서 이런 맨날 혼나는 포인트인 겁니다. 너 이런 것도 확인해 안 해보고 이런 자료를 올렸어? 이런 걸 배우는 단계인 거고요. 이 준오프는 미리 알려주는 거고 요즘에 이런 신의직장이나 좋은 기업들은 이런 과정들을 먼저 한 사람 그게 결국 실무형 인재인 거고 그런 거를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은 이런 근거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자신이 발전 방향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 글이 5번에 노출되어야 이 문항의 내재 의도, 면접관 1차 면접관, 2차 면접관 이 거래소의 최고 사장이 거래소 사장이 면접관에서 여러분들을 맞닥뜨렸을 때 이 자소서의 내용만 보고도 무조건 얘는 합격이다. 이런 내재 의도가 있는 거다. 딱 첫 도입만 보고도 이 사람이 가장 최근의 이슈를 한 가지를 최근 3년 걸 다 보든지 5년 걸 보고 뽑은 사람인지 딱 눈에 보여지는 거다. 어떤 걸 보고? 이 내용의 글 내용만 보고서도 이겁니다. 자, 중요해서 5번은 길게 말씀드렸고요. 자,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이 준호플로는 힘들었습니다. 네, 구독은 목표 길사입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